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초등 직관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직관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사실 그 창의력이라는 것, 또 융합이라는 것, 지금 교육적인 목적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 근본 안에 직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직관 능력을 교육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는 있지만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여러 가지 자료들 한번 모아서 또 그 중에 어떻게 하면 초등교육 안에서 아이들의 전략적 직관을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그 윌리엄 더건의 제7감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략적 직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한 책이고요.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직관을 다루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직관이라는 것이 사실 논리적으로 풀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거기서 상당히 많은 예를 들고 또 그것을 논리적으로 접근해 들어갔고 거기서의 목적은 그겁니다. 직관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교육을 하면 직관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능력이었고요. 저는 그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 중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초등 시기에 그것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함으로써 그 직관 능력을 창의력까지 이어지는, 융합력까지 이어지는 그런 직관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직관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관이라고 하면 이제 육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6번째 감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제7감각이라고 해서 전략적 직관이라고 또 세분화합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직관은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용한다는 말은 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선험적으로 직관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선험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다시 풀이하면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의식도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략적 직관은 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직관을 의식화하는 겁니다. 의식화해서 내가 어떠한 목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직관을 내가 마음대로 갖다가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고요. 이식적인 측면으로 이 직관을 사용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좋으냐면 그 직관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어요. 맹점은 오류가 나기 쉽다는 것인데 이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직관을 활용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략적 직관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직관을 의식화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것이 제7감각 전략적 직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러한 전략적 직관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우선 직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직관은 논리성을 따르지 않고요. 바로 직접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직접 바로 나하고 연결됐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럼 초등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우리 주변은 산발적으로 늘어난 것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도화지 한 장을 주고요. 점을 한 3개 찍어라. 직선을 한 5개 그려라. 동그라미를 큰 동그라미든 작은 동그라미든 한 6개 정도 도화지에 그려라. 그럼 아이들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도화지 한 장의 도화지를 활용해서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늘어놓여져 있는 점과 선 그리고 원을 가지고 나중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놓여져 있는 지금 그려져 있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강아지를 그려봐라. 애초에 강아지를 그려봐라 하면 점선면을 이용해서 그냥 도화지에 바로 강아지를 그립니다. 하지만 일상에 주어지는 문제들은 그렇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뜻밖의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뜻밖의
해결을 하기 위한 문제를 제시하는 거죠. 아이들은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아, 강아지를 그릴 줄 알았으면 이걸 이렇게 어떻게 할 걸. 하지만 이미 도화지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럼 이 흩어져 있는 점과 직선과 원을 가지고 아이들이 또다시 연결점을 만들어냅니다. 연결점을 만들면서 강아지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흩어져 있는 어떤 대상을 논리성을 결여함에도 불구하고 연결점을 찾아내서 하나의 문제 해결, 강아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안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직관 능력이고요.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위에도 상당히 많은 어떤 교육적 방법들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책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분석적으로 읽기보단 일단 본인 스스로도 직관적으로 읽으시길 바라고요. 직관이라는 것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어떤 많은 경험들이 기본적으로 축적이 된 후에 그 경험들, 산발적으로 경험되어 있는 것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거나 해결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쭉 몰입만 하는 과정 안에서는 직관이 발휘될 공간이나 여유가 없습니다. 직관은 언제 발휘되냐면 그렇게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때 이제 뇌에서 직관의 무기를 가지고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면서 문제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을 읽으시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직관이란 이런 것이구나. 무엇일까? 관심을 가지고 일단 몰입하는 과정을 가지시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문구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쭉 읽어 나가다가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직관이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접목을 시켰구나 하는 부분을 를 느끼시고 다시 또 몰입의 과정을 가지시고 또 쉼의 과정을 가지시고 그러한 책 읽는 자체도 직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그 과정 자체 몰입, 쉼, 하는 부분 그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직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보다 몸으로 체득하시는 그리고 체득한 것을 내 자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